자, 프리시전 바이오란 종목이 상장합니다. 알체라란 종목이 먼저 상장했는데 두 배 뻥튀기가 되었음에도 0%부터 출발을 해서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0%부터 두 배 뻥튀기 되긴 했지만 0%가 아니라 VI가 걸리고 20%, 30%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다면 당연히 먹을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두 배 뻥튀기가 정말 쉽게 되기 때문에 두 배 뻥튀기 된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게 하이리스크 종목들이기 때문에 두 배 뻥튀기가 된다면 매매할 생각이 없지만 요즘에 두 배 뻥튀기가 된다 하더라도 명신산업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보면 성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도 바뀌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배 뻥튀기 되는 종목들이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초대형주를 제외하고서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 요즘은 그동안 패턴을 뛰어넘는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시전 바이오도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라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두 배나 두 배 가까이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 전날에 상장한 알체라도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놓치신 분들은 프리시전 바이오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배 뻥튀기 된다면 하이리스크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규주를 첫날 시초가에 매수하는 것은 투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요즘에 잘 되는 종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투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 투기란 내가 원하는 호가에 정확하게 손절이 안 된다면 그건 투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된 종목들도 있지만 안 되는 종목들은 끝까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하면 끝장나는 것이고 성공하면 알체라처럼 초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시전 바이오 20일 화요일 상장, 희망 공모가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12,500원, 경쟁률이 개인이 1,500대 1. 그리고 이런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은 기간의 확약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확약이 높을수록 두 배 뻥튀기만 잘 되지 이 확약은 시가총액이 낮으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경쟁률도 역시나 1200대 1. 요즘에 청약 넣기만 하면 공짜 돈 버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엔 경쟁률이 워낙 높고서 청약 규모가 적은 종목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거 여러 계좌로 우대 받아서 돌리는 게 아닌 이상은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 주식수는 약 1100만 주이며 유통 가능한 물량이 반이 넘습니다. 605만 주의 54%. 이 54% 중에서도 구주주의 물량이 꽤나 많습니다. 40%, 공모주주가 14%. 유통 가능한 물량 구조로 봤을 때 제가 원하는 가격은 그냥 공모가 대비 한 최대 60%, 70%, 약 2만원 근처 가격이 되는데 두 배 뻥튀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좀 적당한 가격에 시작을 해서 제대로 상승이 나와서 이런 명신산업처럼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시가총액 규모는 약 1,4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알체라 같은 종목처럼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며 알체라랑 시가총액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으며 구주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적당한 가격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수요가 많아서인지 이런 물량들이 있어도 그냥 다 잡아먹고서 상승이 나오는데 또 요즘 잘 나가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시초가는 장 초반에 당연히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체라랑 프리시전 바이오 둘 다 하이리스크 종목이기 때문에 손실이 감당 안 된다면 구경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배 뻥튀기가 된다 하더라도 명신산업, 알체라, 인바이오
최근에 상승한 종목들 특징을 보면은 전부 다 2배 뻥튀기 된 종목입니다. 무서워서 못 잡으니까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뻥튀기가 안 된 종목들은 지금 거래량이 끊기면서 반응이 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뻥튀기 되고서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 것들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대금이 중요하다는 뜻이며 만약에 FN 가이드도 첫날 거래대금이 정말 활발했으며 3천억 이상을 유지했다면 지금 끝까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이 거래대금이 모든 걸 말해주기 때문에 첫날에 매매를 안 한다 하더라도 둘째 날에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면은 그때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은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끊겨도 상승하지 못해도 500만 주 이렇게 활발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큰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끊겼을 때도 170만 주입니다. 300만 주, 170만 주. 다른 종목들이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퀀타 매트릭스도 거래량은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추세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거래량의 유지가 되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일단 추세를 찾아준다면 그때는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페스아크 거래량 하루 13만 주. 앱코도 아쉬웠던 종목인데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상장주들 보면은 명신산업이나 박셀바이오 올라타기가 정말 두렵습니다.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인생 역정 최고의 종목이긴 하겠지만 신규 진입자가 잘못 상투 잡을 경우에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싫어서 당연히 잡을 용기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최근 상장한 종목들 한 개씩 보면은 전부 다 고점에서 음봉이 나온 상태. 오르는 것들만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 것들만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승장이었음에도 깔끔한 음봉으로 마감해서 시간의 거래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반응 나왔던 미코바이오 지금은 거래량 유지되는 거 말고는 많은 종목들이 무너진 상태며 그리고 이오플로우가 최근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시세가 나왔다가 이 종목도 보시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만원짜리가 하루 50만 주 게다가 100만 주까지 나오면서 5일선 다시 회복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 최근의 고점이었던 55,700원을 이렇게 지켜준 것인데 어쨌든 이 자리만 지켜주게 된다면 또 고점 돌파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추세가 특별한 종목이 없어서 따로 분류할 종목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상장하는 종목들만 주목을 받지 거래량과 추세가 끊기는 종목들은 언제 반등할지도 모르고 또 시장이 고점에서 어떻게 버텨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규주라고 아무거나 그냥 진입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으므로 항상 추세와 거래량이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뻥튀기가 된다면 무서워서 구경만 하겠지만 요즘에 2배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닥부터 올라오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VI가 걸리고 20%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시작을 한다면 시장에서 시선이 쏠리면서 거래량이 좀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